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포자를 양성하게 되는 첫 단원이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 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원리 원칙에 대한 이해 없이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공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외워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먼저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숫자로 합시다. 엄청 쉽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이 x에 대한 2차 식이 있으면 얘는 식이지 방정식은 아니죠.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으로 는 0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줘야 일단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는 0을 붙여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가게 되려면 만약에 식이 이렇게 똑같다면 요거를 함수는 는 0을 는 y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2차 함수 다 했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식을 쭉 풀어서 x가 그래서 뭐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써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위에 있는 이거는 x가 뭐야? 라는 거는 못 구합니다. 요게 x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y라는 문자가 항상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x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두지 않고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다. 그죠? 항등식에서는 x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두지 않고 나머지 개수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x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나머지 이 y에 대해서 초점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항등식 할 때 개수비교법과 수지대입법이 있었죠. 개수비교법은 양쪽에 똑같이 놓고 비교하는 거. 이렇게 수치대입법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거고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수치대입법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x 대신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결과로 y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2차 함수입니다. 그럼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제일 간단한 거 x는 x제곱은 y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x가 1일 때는 y는 1, 1일 때는 1 똑같고요. 2일 때는 4, 그 다음에 3일 때는 9.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쭉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집니다. 근데 하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1, 여기는 제곱이 되니까 부호가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든 플러스를 대입하든 결과적으로 y값은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졌다가 y값은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딱 그 턴하는 이런 지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제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 앞에다가 y는 3 x제곱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1일 때는 얘는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1일 때는 1, 3이죠. 3, 그 다음에 2일 때는 4, 3, 12. 이미 요 전에서 했던 9보다 한참 더 높게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이게 엄청 좁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를 잘 보면 알 수 있는 게 요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점점 더 좁게 모여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0일 때는
그건 몰라요. 0일 때는 y는 0이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x라는 게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함수는 이것도 점을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목 어쩌고 이런 거는 진짜 예전에 쓰이던 거니까 그런 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게다가 a라는 게 요게 a에 대한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은 안쪽으로 모이고 여기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하게 감소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고 절대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옆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 이라는 걸 토대로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준형의 그래프는 y는 a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뭐 갑자기 막 문자의 제곱에 막 신기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다입니다. 원래 있던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여기서 m과 n을 떼요. m과 n을 뗀 나머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먼저 그리고 얘를 여기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x 대신 x-m을 대입했다. 대입이 중요한 거예요. 대입. 이거 x에다 m을 뺐다가 아니에요. x 대신 x-m을 대입을 하고 y 대신 y-n을 대입을 해서 여기 있던 y-n이 n만 오른쪽으로 간 이런 형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n만큼 그 다음에 위쪽으로 n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똑같이 옮겨집니다.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동할 때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냐라고 하면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원점이 0,0로 가장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꼭다리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는 그 전환점 그거를 m,n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선을 할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원래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을 위쪽으로 한 칸 올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y는 x, 위에 거는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올렸다라는 의미니까 여기 y 대신에 여기 뒤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만큼 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y 위로 올리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x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이거는 x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당겼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 있는 게 플러스 1이면 x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을 때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m만큼 이동한 거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원래 있던 그래프에다 x 대신 요거는 x-m 이거를 대입을 해줘야 오른쪽으로 이게 쓸려가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 개념은 뒤에서 평행이동에서 여러분들이 뭐 1학기 때 해요. 기말 때 하는데 평행이동에서 엄밀하게 배우고요. 여기 있는 2차 함수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도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x 대신 x-m을 대입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n만큼 위쪽으로 n만큼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x-1이 아니라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표준형이고요. 표준형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완전제곱골
완전 제곱꼴을 이용을 하든가 요거 중에 하나로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표준형으로 전부 다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를 변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은 이렇게 쓰고요. 일반형은 그냥 다 상관없어요. y는 여기 있는 제곱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 표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일반형을 완전 제곱꼴을 이용을 해서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2차 함수를 이렇게 쭉 다시 보게 되면 여기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 요거를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여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y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는 0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x의 값을 알파와 베타로 찾게 되면은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근데 y가 0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y축에 해당하는 이 높이가 0 높이가 0인 거는 x축에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여기 있는 x축에 걸려서 이렇게 이참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좌표는 평행이동한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여기 평행이동을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완전 제곱꼴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x가 0이 되는 그런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꼭지점과 축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여러 개를 타다다다다 이렇게 내뱉으면은 이게 한꺼번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갖다가 뒤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x축의 교점 요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요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요 2차 함수를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나오게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3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했다시피 두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x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부호가 바뀝니다. 요 앞에가 플러스면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전체를 써놓고 앞에다가 0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끝납니다. 근데 요 식과 요 식이 두 개가 똑같아지도록 유도를 하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요 앞에도 2라는 숫자를 붙여서 전체를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전개해주면 뭐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복잡하구만 6이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전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건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이면 y값이 0이 됐을 때 x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는 0을 는 y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차 함수식이 그냥 그대로 된다 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2차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3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요게 는 0일 때 x값이 이거랑 이거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두근의 곱자리가 a분의 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쵸. 여기서 여기 있는 알파벳을 따서 써야 되니까요. 요거를 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을 하면 a와 b라는 숫자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개를 한 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는 0을 는 y로 바꾼 한 끗 차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여기 위에서 다시 설명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는 0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는 0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양수일 때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는 y라고 되어 있는 얘를 무시를 하고 는 0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근을 갖고요. x값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x값이 1개.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함수에서는 허근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허근으로 뽑아서 하는 거는 복소수 개념밖에 없어요. 그 고등학교 전체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x값이 2개를 만나도록 하려면 d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x축과 2개에서 걸려야 되고요. d가 0일 때는 하나 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d니까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시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좀 엄밀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근의 개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2개, 1개 없다 라는 근의 개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d가 클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따로 나눠서 외우지 말고 d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가 0보다 작을 때 안 만난다 라는 이 개념 이거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d는 이게 만난다 안 만난다 내 그거를 판별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d가 0보다 작을 때는 d는 여러분들의 아무튼 남자친구 여자친구들과 막 데이트를 한다고 치면은 여기 d가 0보다 크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d가 0일 때도 그래도 하기는 합니다. d가 0보다 클 때는 2번 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네. 근데 d가 0보다 작을 때는 못 만나요. 여러분들하고 못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 것도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를 갖다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라는 걸 지금 우리가 한 거는 x축하고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x축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d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데이트를 할 수 있어 없을지 이걸 판별을 하면 돼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얘는 2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크겠죠. 한 점에서 만나면 아쉽지만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면 못 만납니다. 이렇게 d가 0보다 작은 거로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서 했던 판별식의 문제를 살짝 말만 바꿔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서 짝수 판별식은 필수로 외우라고 했죠. B'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짝수 판별식인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거는 6k 플러스 9라고 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니까 나 못 만날 뻔했네. 0보다 크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부등식을 등호로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는 요건 좀 우울하네요. 이렇게 k가 0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이번에는 직선의 교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거 여기서 아까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고 했었죠. 여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어떤 2차 함수와 여기 2차 함수와 여기 있는 직선 요 두 개를 갖다가 같이 짬뽕을 해서 연결을 할 건데 이거를 판별식의 입장에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y를 날려요. y 필요 없고 x의 입장에서만 판별식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 두 개를 만약에 같다라고 놨을 때에 그때 x 값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는 만난다가 됩니다. x값이 나오면 만나고요. x값이 나오지 않으면 안 만나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y를 제외한 x끼리의 요 등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판별식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은 간단해요. 이거는 이거의 판별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d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두 번 데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d가 0일 때는 그래도 한 번 만납니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못 만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로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했던 걸 다시 해보면 여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니까 여기를 y를 떼버리고 여기서 x끼리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거 두 개를 결정을 지으려면 판별식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싸그리 옮겨요. 그렇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이건 판별식이 아니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는 네, 판별식은 밑에서 할게요. 여기선 하필이면 요 만나는 xj 좌표를 갖다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꼴로 만들었을 때의 x의 값이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와 밑에 거가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방정식은 요거는 앞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었죠. 이것도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야 이거 그냥 두근의 합자리, 두근의 곱자리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일이에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여기 1-b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a 플러스 3이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a 값은 3. 그 다음에 b 값은 뭐요? 이거 6.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요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갖다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y를 지워 불어요. 이렇게 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워 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2차 함수를 두 도형의 그래프, 뭐 2차 함수와 직선은 도형이니까요. 두 도형의 그래프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판별식을 치면 된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k 는 0.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짝수 판별식 b'은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여러분들 충분히 요거 한 번에 한 큐에 식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알아도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하세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한눈에 찾아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c는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k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 2지. 네, 플러스 2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두 번 데이트하는 거니까 d가 0보다 크겠죠. 여기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여기 있는 k를 이렇게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서 안 만날 때 이거 데이트를 못할 때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참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입니다.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 참수에서 오늘 우리가 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형을 갖다 먼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먼저 그려주고 얘를 표준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와 여기는 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y를 지우고 요거는 요거 라는 식으로 쓴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된다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